이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모든 것이 우크라이나에게 유리하게 바뀌는 순간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소모전을 견뎌내고 이제 푸틴 군대 파괴에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유럽의 지원으로 600억 유로가 우크라이나에 도착해 무장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최근 조치로 러시아는 2번 타격을 입었고 이는 러시아를 석기 시대로 돌릴 만큼 충분합니다. 먼저 주요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유럽연합, 즉 EU는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에 900억 유로, 약 1070억 달러 규모의 대출 패키지를 승인했습니다. 이 대출 표결은 2월 11일 통과되어 러시아에 2가지로 타격을 줄 것입니다. 첫째, 우크라이나는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정말로 필요한 현금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최소한 1년 더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게 되었고 이는 푸틴에게 엄청난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러시아가 이 대출의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영상 후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대출이 우크라이나가 원금만 상환하면 되도록 구조화됐다는 것입니다. 그 원금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후에만 상환될 예정이며 상환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받는 전쟁 배상금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유럽연합은 단검을 꽂고 2번이나 비틀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고 우크라이나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아봅시다. 이 대출 패키지는 유럽연합 공동부채로 자금을 조달하며 국방 조달 예산 지원을 위해 설계됐습니다. 러시아 침공이 계속돼서입니다. 대출은 60대 30 분할 구조입니다. 우아위례에 따르면 600억 유로는 우크라이나가 군사 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선정된 국가들로부터 무기 조달이 포함됩니다. 이 무기 구매는 우크라이나, 유럽연합 회원국, 유럽자유무역연합, 유로피언 프리 트레이드 어소시에이션, 유럽경제지역, 유로피언 에코노믹 에리아, 국가 등 제한된 국가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후 그룹들은 우크라이나가 스위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리텐슈타인 등 비EU 회원국에서 무기를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필요한 무기 체계가 있고 그것이 이 승인된 목록에 포함된 어떤 국가에서도 공급될 수 없거나 적시에 전달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600억 유로 규모의 대출 일부를 사용해서 제3국에서 그 무기들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는 영국이나 미국 등에서 구매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스칼프 미사일을 줄 수 없으면 우크라이나는 영국에서 스톰 섀도우 미사일을 구할 수 있습니다. 유로존 국가들이 제공하지 못하면 우크라이나는 미국에서 패트리엇 시스템과 미사일을 구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30억 달러에 관해서는 이는 푸틴의 잔혹한 침공으로 인해 발생한 예산 위기에 직면한 우크라이나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영상 후반부에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크라이나가 예산에 있어 꼭 필요한 숨통이 트였다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파산을 시도하며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자금 고갈을 원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20%를 점령하는 데 4년이 걸렸으며 이 비율에는 2014년에 러시아가 불법적으로 합병한 크림반도와 같은 해에 점령한 돈바스 지역 일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푸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수년 혹은 수십 년이 걸릴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2024년 초 이후로 우크라이나의 1.5%만을 점령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푸틴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전쟁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줄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출 관련 기술적 세부 사항도 고려해야 합니다. 유럽의회 웹사이트에 따르면 900억 유로 대출안은 458표의 찬성과 140표의 반대, 그리고 44표의 기권으로 강한 지지를 받아 통과되었습니다. 의회는 또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우크라이나 지원 기금과 2021-2027년 유럽연합 장기 예산 모두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시켜야 했으며 이를 통해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두 안건 모두 통과되었으며 우크라이나 지원 기금 수정안은 473표의 찬성을 받았고 예산 수정안은 490표의 찬성을 받았습니다. 이 수정안들로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2027년 유럽연합과 부채 상환을 위해 10억 유로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고 추정했습니다. 이후 매년 30억 유로씩 증가할 전망입니다. 자금이 우크라이나에 언제 도착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한 가지 더 넘어야 할 장애물이 남아 있습니다. 유럽 이사회가 새로운 대출 패키지를 공식 채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회 의장 안토니오 코스타는 이번 대출을 성사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끄는 이사회가 의회에서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대출에 대해 거부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공식 승인 후 자금이 즉시 우크라이나로 이동할 것입니다. 첫 자금은 2026년 2분기에 도착할 수 있으며 이것이 푸틴을 끝낼 것입니다. 그는 러시아가 공영에 처했음을 알고 있으며 자신이 시작한 전쟁에서 벗어날 현실적 방법은 우크라이나를 파산시키는 것뿐이었습니다. 러시아 군대는 승리에 필요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푸틴에게 이 대출은 앞으로 1, 2년 더 병사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뜻입니다. 이미 그로 인해 러시아는 125만 명이 넘는 병사와 수만 대의 군사 장비를 잃었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소모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러시아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EU의 대출이 바로 이것만으로도 우크라이나에게 모든 것을 바꿔놓는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은 지금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지금이 좋은 기회입니다. 푸틴은 EU가 우크라이나를 위해 방금한 일로 큰 타격을 입었다고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는 러시아의 큰 이중 타격이었습니다. 두 번째 타격은 우크라이나가 이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점입니다. 모든 상황은 푸틴이 시작한 침공 이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지불하는 배상금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대출을 갚을 책임은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러시아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의 독일 마샬 기금 German Marshall Fund of the United States 이에 따르면 이 대출은 우크라이나에 전혀 부채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설계되었으며 상환은 러시아의 전쟁 배상금으로 이루어진다는 조건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이 대출에 이자가 전혀 붙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유럽연합은 이 지원으로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에서 이익을 얻지 않습니다. GMF-US는 유럽연합이 필요시 유럽연합 국가의 동결 러시아 자산을 대출 상환에 쓸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현재 러시아는 약 2,100억 유로, 즉 약 2,450억 달러가 유럽연합은행과 금융기관에 동결되어 있습니다. 이 대출의 목표는 동결 자산으로 상환하는 것입니다. 전쟁 후 유럽연합이 그 자산을 상환에 쓸 수 있게 됩니다. 푸틴이 전쟁을 지속하면 이 파괴적 침공이 일종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며 러시아 대통령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러시아는 푸틴의 전쟁에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러시아는 이 대출이 무너질 가능성조차 없습니다. 유럽연합은 동결 자산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직접 쓰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악몽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가 국제법정에서 이 대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을 것입니다. 오히려 브뤼셀 타임즈가 보도한 바와 같이 이 대출의 자금은 유럽연합이 자본시장에서 차입함으로써 조달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이는 유럽연합 예산이 보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예산은 2021년부터 2027년까지 2조 유로, 즉 2조 3,8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 예산은 8천억 유로, 9,500억 달러, 규모 차세대 유럽연합 회복기금으로 강화되었으며 2026년까지 운영됩니다. 그런 큰 숫자들을 이야기한 후에 EU가 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매년 지불하게 될 10억 유로에서 30억 유로는 상당히 적게 느껴집니다. 러시아는 EU가 자금 부족으로 이 대출이 무의미해지길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EU가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이용해서 러시아에 타격을 주는 방법을 찾아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푸틴에게 타격을 준 이유입니다. 그는 그 자산들이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은 동결 자산 수익 중 10억 파운드, 약 13억 6천만 달러를 우크라이나 무기 및 군사 지원에 사용했습니다. 2025년 9월까지는 하지만 실제 자산은 안전하다고 믿었거나 푸틴이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새 대출 메커니즘은 러시아가 반드시 상환해야 함을 의미하며 이는 푸틴을 화나게 할 것입니다. 러시아의 연방 예산 적자가 223억 달러로 치솟고 석유와 가스 수입이 계속 급감하는 시기에 이 모든 것은 우크라이나에게 완벽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900억 유로 대출에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몇 가지 조건을 다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특정 유럽 국가에서만 무기를 구매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가 무기를 제공할 수 없을 때는 예외입니다. 그럴 땐 우크라이나가 제3국에서 무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메커니즘은 유럽 이사회에서 통과되어야 하지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유럽연합 대출에는 우크라이나가 여러 일을 계속해야 하는 세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민주적 거버넌스 발전, 인권보호, 법치주의 준수가 포함됩니다.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는 반부패 운동을 계속해야 하는데 이는 2025년에 우크라이나 에너지 부문을 뒤흔든 부패 스캔들 이후에 붙은 핵심 조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데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스캔들은 우크라이나의 특수 반부패 검찰청과 국가 반부패국이 주도한 미다스 작전 중에 밝혀졌습니다. 그 기관들은 일부 고위인사, 사업 파트너,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와 직접 연관된 인물들이 부풀린 계약과 리베이트로 수백만 달러를 받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원자력 발전소를 관리하는 국영기업 에네르고아톰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이 여파로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유럽연합이 900억 유로 대출에 반부패 조항을 넣은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에게 내부 정비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실제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처럼 계속하면 푸틴을 2번 공영에 빠뜨린 이 대출이 무산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 대출은 금전적 가치와 우크라이나, 러시아 모두에 대한 신호 측면에서 매우 큽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이 대출은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주요 예산 문제를 상당 부분 완화해줍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러시아의 침공과 4년간 힘겹게 싸운 후에 말이죠. 이 대출이 발표되기 전까지만 해도 우크라이나는 유럽 연구센터의 보고에 따르면 다소 심각한 경제적 공영에 처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25년 말쯤 우크라이나의 2026년 예산은 예상 수입이 687억 달러인 반면 지출은 거의 114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격차는 약 450억 달러로 우크라이나가 방위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해서 생긴 것입니다. 같은 전망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2026년에 국방과 국가안보에 663억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국내 총생산, 즉 GDP의 27.2%에 달하는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2026년 우크라이나가 122억 달러 공공부채를 상환해야 하므로 매우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우크라이나는 또한 사실상 3년 동안 공공지출 증가가 동결된 상황 이후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정상적인 삶을 제공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2026년 우크라이나 교육 시스템에 66억 달러가 투입되고 비슷한 금액이 보건의료에도 배정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두 서비스 모두 푸틴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가 자금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한 분야입니다. 우크라이나 방위 산업이 성장 중이지만 경제 성장만으로 모든 비용을 감당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러시아 침공은 우크라이나 산업 성장에 방해가 됐다고 2월 6일 키우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인베스트먼트 캐피털 우크라이나는 2026년 우크라이나의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0.8%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명목 국내 총생산으로 약 2,250억 달러에 해당합니다. ICU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인플레이션율은 6.3%까지 하락할 전망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공공부채는 GDP의 110%에 달하고 예산 적자는 20%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는 2025년 대비 최소 5%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 모든 일은 푸틴이 시작한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했습니다. EU의 900억 유로 대출, 이 재정 문제의 해결책은 아닙니다. 이 현상의 근본 원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이 계속되는 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900억 유로는 우크라이나의 예산 문제를 완화해줍니다. 이 자금으로 우크라이나는 현금 자산을 쓰지 않고 무기 구매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중 300억 유로도 공공 서비스 지원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경제적 시작은 아니지만 2026년을 앞둔 재정 위기 상황에서 큰 힘이 됩니다. RT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EU로부터 받는 것은 실제로 제공 중인 재정적 생명줄입니다. EU는 더 강한 우크라이나가 유럽 전체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단순한 사실을 점점 더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의회 중도파 의원 나탈리 루아조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신규 대출 승인 결정을 논의하며 이를 분명히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소수의 국가에 달려 있으며 그 대부분은 유럽에서 나온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이것은 우리의 명예이자 우리의 이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안보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번 대출이 전장의 두 가지 새 문제를 불러옵니다. 우크라이나는 더 강해지고 600억 유로는 우크라이나 내에서 쓰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드론 제조에 더 많은 자금이 투입될 것입니다. 디펜스 뉴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이미 전투 부대의 새로운 드론을 위해 매달 약 6천만 달러, 연간 7억 2천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럽연합 대출이 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대출은 우크라이나 드론 제조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026년까지 700만 대 드론 생산을 목표로 합니다. 이 제재는 투자가 필요하며 우크라이나는 공식적으로 유럽연합 대출로 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에서 구매도 계획 중이라 이것도 푸틴의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는 프랑스, 스웨덴과 각각 협정해 라팔 전투기 100대 그리펜 150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자금이 부족한 나라에겐 쉽지 않습니다. 또한 새 대출로 우크라이나 국방에 배정된 600억 유로가 이 전투기에 쓰인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 대출로 각 기종이 소수라도 우크라이나에 빨리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공군력 강화와 러시아 약화로 이어집니다. 더 많은 전투기는 러시아 드론 미사일 공격에 더 강한 방어를 대뜻합니다. 이는 러시아 후방 군사 거점에 대한 추가 타격 가능성을 의미하며 전선 공격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돈은 군대를 더 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지배적인 강국임을 과시하는데 그렇게 처참하게 실패한 후에 블라디미르 푸틴이 가장 보고 싶지 않았던 일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간단합니다. 유럽연합 대출은 러시아에 신호를 보내며 젤렌스키 대통령도 유럽의회에서 대출 통과 직후 이를 언급했습니다. 오늘 유럽의회는 우크라이나 지원 900억 유로 유럽연합 대출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의장과 모든 정당 그룹의 리더십과 책임에 감사드립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것이 침략자에게 꼭 보내야 할 신호라고 했습니다. 그 신호는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등 러시아의 우호적인 회원국이 있음에도 EU가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EU는 러시아를 2번 공영에 빠뜨리고 푸틴의 우크라이나 재정 소진 계획을 완전히 저지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러시아가 전장에서 우크라이나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푸틴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전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말쯤 상황이 점점 더 명확해지면서 모든 것이 진행 중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을 때 그는 그 점을 아주 분명히 했습니다. 900억 유로 대출에 대해 EU가 이제 승인하자 푸틴은 이것이 강도질이라고 경고했고 EU가 무엇을 하든 러시아로부터 가져가려는 모든 것을 결국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푸틴은 서방이 러시아를 적으로 만든다고 주장했으며 BBC는 12월 1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다소 이상한 주장입니다. 서방은 러시아를 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푸틴이 침공을 시작해 주권 국가 영토를 불법적으로 빼앗고 있습니다. 푸틴이 바로 집단적 서방이 러시아의 등을 돌리게 된 이유입니다. 900억 유로 대출은 유럽연합가사 연간 우크라이나에 해온 지원의 연장선입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보존과 유럽연합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성공하면 회원국들의 관심을 돌릴 것이라 보지만 이는 푸틴이 자초한 일입니다. 그의 행동들이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정적인 순간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우려는 EU가 이 대출을 제공함으로써 회원국들이 다른 분야에서의 지원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전혀 아닙니다. 프랑스는 유럽연합 회원국이고 2026년 초 프랑스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미국도 놀라고 있습니다. 그림자 선단에 대한 압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푸틴은 우크라이나로의 자금 외에도 더 많은 것을 걱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영상에서 확인해 보세요.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저희의 모든 보도를 놓치지 않도록 The Military Show를 꼭 구독해 주세요. 그리고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